그러니까 마그네슘만 잘 공급이 되어지더라도 착색도가 향상이 되어진다라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룰 내용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는 착색입니다. 이제 주요 과일들의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죠. 수확기 다가올 때 착색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맛도 많이 신경을 쓰시지만 요새 이제 소비자들은 색이나 모양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착색,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착색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착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예를 이제 사과를 통해서 한번 세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딱 하면요, 착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뒤에 더 자세하게 후술하겠지만 사실 환경적인 요인이 착색도라든가 당도를 결정짓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배제하는 농작업법으로 착색이랑 당도를 올리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착색을 높일 수 있는, 착색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답은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 황산 마그네슘이랑 망간 같은, 특히나 미량 요소의 망간을 좀 연면시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폴리인산 제품, 특히나 인산인데 인산 중에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킨 거의 100% 흡수가 되는 인산인 폴리인산 제품을 꾸준하게 관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소가 없는, 그러니까 질산 칼슘이 아니라 질소가 없는 칼슘입니다. 이 시기에, 착색기에, 성숙기에 질소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건 관행적으로도 옳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사실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소가 없는 칼슘, 그리고 인산칼륨 같은 경우를 연면시비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양을 해야 되는지는 좀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착색을 만드는 요소가, 착색은 결국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기작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착색은 색소, 피그먼트가 얼마나 발현되는지에 따라 색깔이 나오는 거죠. 사과 같은 경우는 이 착색을 유도하는 물질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결국 착색이 잘된, 빨갛게 잘 익은 사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토시아닌이 많이 생성이 돼야 되고 많이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장 메인은 햇빛과 온도입니다. 네, 아까 제가 환경 요인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햇빛과 온도의 영향을 받고 당도에도 영향을 받고 양분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분으로 착색을 조정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영상으로 우리가 양분 컨트롤로 조금이라도 착색을 높이자라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메인은, 착색을 결정하는 메인 요인은 환경적인 요인, 특히나 햇빛과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햇빛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햇빛 같은 경우는 착색의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 뭐 온도, 적산 온도라든가 당도, 그리고 뭐 탄소 동화작용에 의한 동화산물의 생성량, 그리고 뭐 양분 같은 것들이 다 뭐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하더라도 광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당연히 착색은 불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타입백 피복이라고 하죠. 이런 타입백 피복이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제가 감귤 쪽 시장 개발할 때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이제 육지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많이 올라와서 실제로 이렇게 청송 군민신문에 보면은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수영도 약간 좀 다축 재배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분들께서 이제 타입백 피복을 깔아가지고 광량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입백 피복이나 반사필름 같은 경우는 광을 반사시켜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장점이, 그러니까 광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이제 마이너한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빛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부터 색깔이 발현이 되죠. 당도도 더 많이 오르게 되고요. 그만큼 빛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위에 있는 열매가 밑에 있는 열매보다 더 빨리 익고 더 달아집니다. 특히나
위치뿐만이 아니라 같은 과일이라고 보더라도 과일의 상부 부분이 하부 부분보다, 상부랑 중부 부분이 하부 부분보다 햇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이 더 빨리 익고 당도도 실제로 더 빨리 그 부분이 더 오르게 되는데, 타이백 같은 경우는 빛이 잘 도달할 수 없는 속에 있는 과일이라든가 하부에 있는 과일, 그리고 과일의 하부 쪽, 과일의 밑에 부분에도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좀 골고루 익을 수 있고 빨리 익을 수 있고 빠르게 당도를 올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온도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안토시아닌의 발현, 사과의 색깔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의 발현의 최적 온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 온도 같은 경우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의 안토시아닌이 최적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은 지금 여름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여름이 굉장히 더우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광량이 세니까 좀 이상하게 착색 같은 경우는, 색깔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광량이 너무 세고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최적의 온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당도는 좀 잘 오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온난화 때문에 너무나 폭염입니다. 동남아처럼 더워지고 습도도 많고요. 그래서 착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최적 온도를 넘는 온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주산 지역이 점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실제로 강원도 분들도 그래서 많이들 연락이 오십니다. 뭐 강원도의 정선에 계신 분이라든가, 뭐 실제로 예전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많이 사과 재배를 하지 않았었는데 사과의 주산 지역이 점점점 북쪽 그리고 고지대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요. 이 최적의 온도를 발현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 경우, 온도가 너무 과도하게 높게 되면은 작물의 호흡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작물의 호흡이 증가한다. 작물의 생육이나 생존에 있어서 호흡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인데, 그 광합성과 호흡은 거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은 뭔가를 생성하는 과정이라면 동화작용이라고 하죠. 호흡 같은 경우는 뭔가를 소모하는 작용입니다.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광합성 속도 혹은 순광합성 양을 굉장히 중요한 작물의 생산 지표로 잡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광합성 량, 총 광합성 량 빼기 호흡량입니다. 그러니까 총 광합성 량 빼기 호흡량이 최대한 높아야지 뭔가가 많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합성 동화산물이 많이 생성이 되어지고, 그 동화산물들이 잘 전류가 된 다음에 그것들이 색소나 당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발현된다라는 건데요.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게 되지만, 광합성 속도는 또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꺾여 버려요. 근데 호흡 속도는 거의 온도랑 비례하면서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 말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이 증가한다는 게 아니라,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은 증가하다가 좀 감소를 해버리고 호흡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순광합성량은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광합성량이 작아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물의 호흡량이 늘어난다. 작물의 호흡량이 늘어나서 탄소 동화 작용에 조금 방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색소로 변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물질들이 좀 소모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류입니다. 전류 같은 경우도 사실 최적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전류는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강합성 동화산물이 과일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류라고 불러주는데, 그 전류가 어느 정도 온도에 비례하다가 또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전류가 잘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얘들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탄수화물, 뭐 과잉증후군 뭐 그런 것도 걸리고, 잎 색깔도 너무 진해지다가 막 낙엽지고 그러는데요. 어쨌건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전류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착색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당도 증가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지금 한국의 기후 자체가 사실 좀 착색이 잘 되기 어려운, 당도가 높게 나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더워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너무나 더워지면 당도도 잘 안 오르고 착색도 잘 되지 않는 게, 첫 번째는 순광합성 속도, 순광합성 양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류 속도 자체도 조금 작아지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햇빛, 광량이랑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당도예요. 당도랑 착색은 사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토시아닌의 기본이 되는, 안토시아닌 기억나시죠? 사과 색깔 내는
사과의 색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이 되는 물질은 포도당이다. 그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토시아닌도 많아질 가능성이 높게 되겠네요. 근데 포도당 같은 경우는 결국에 또 당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쓰이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되면 달아지기도 하고 색깔이 잘 발현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도당을 많이 발현시켜야 되잖아요. 포도당은 어떻게 발현이 되죠? 결국에 광합성 작용이죠. 결국에 여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광합성 효율이 제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광합성이 잘 일어나서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되면은 당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광합성이 잘 일어나서 포도당이 많이 생성이 되면은 안토시아닌의 색소도 많이 발현이 되게 되고 색깔이 예쁘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광합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광합성을 일으키는 공장인 잎수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건강한 잎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면적 지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과 같은 경우는 과실 한 개당 평균적으로 잎수를 50에서 70매 정도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잎수가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수영 정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거보다 잎수가 적게 되면은 영양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 생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양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광량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당도 같은 경우 뭐 어느 정도 양분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는 컨트롤하기 좀 어렵죠. 근데 양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경 써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분, 즉 비료죠. 비료는 농부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런 대표님들이 조절이 가능한 요소이고요. 이런 양분 관리를 통해서 착색이랑 당도의 관리가 메인은 아니지만 미약하긴 하지만 분명히 나무에 중요한 역할을 끼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착색 부분 그리고 당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양분들이 다 중요합니다. 최소율의 법칙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중요한 양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양분들이 밸런스 있게 그 시기별로 맞춰서 들어가야지 나무가 건전하게 생육을 하라고 건전하게 광합성을 해서 열매도 잘 맺고 당도도 높아지고 색깔도 좋아진다 라는 최소율의 법칙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성숙기에 중요한 양분을 꼽자면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망간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산, 칼륨, 칼슘, 망간입니다. 마그네슘이 왜 끼어 있는지는 제가 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그네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슘 하면은 무조건 제일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광합성이죠. 엽록소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잘 들어가야지 잎이 광합성을 잘 하게 되고 잎이 광합성을 잘 해야지 포도당이 많이 생기고 포도당이 많이 생겨야지 안토시아닌이 잘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망간 같은 경우는 미량요소예요. 굉장히 마그네슘이랑 비교하면 뭐 거의 1000분의 1 정도 들어가는 함량일까요? 굉장히 적은 함량이죠. 미량요소인데 이 망간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과에서 잎의 탈락이랑 밀접한 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의 탈락을 막기 위해서는 망간 공급이 지금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결국에 습하고 장마가 끝나가고 또 뭐 이제 태풍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고 축축한 시기거든요.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잎이 탈락할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워낙 쉽게 용탈이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사실 굳이 따지자면 초기랑 중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양분이긴 한데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성숙기 즈음에 마그네슘들이 용탈될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지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마그네슘을 꼭 공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잎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망간도 추가적으로 연면 시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마그네슘만 공급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대조구와 마그네슘을 공급한 처리구를 4년 동안 반복 실험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잎의 착색도를 보고 있는데요. 잎의 착색도가 5%가량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만 잘 공급이 되어지더라도 착색도가 향상이 되어진다라는 첫 번째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기에 마그네슘이 용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마그네슘이 공급이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제품이 이제 황산 마그네슘이라는 제품이에요. 마그네슘은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제품들 중에 질산 마그네슘이 있고 황산 마그네슘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시기에는 질산 마그네슘을 써야 할까요? 황산 마그네슘을 써야 할까요?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추가적인 질소의 공급은 우리가 조금 이제 꺼림칙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량의 질소는 공급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12 프로그램에도 지금 이 시기에 질소를 아주 조금 넣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소가 들어가는 거는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산 마그네슘보다는 황산 마그네슘을 한 2회 정도 500에서 1000배로 공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500에서 1000배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한 말에 얼마 써야 되는데?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5말, 25말당 1에서 2kg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망간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조구,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를 한 번 시비한 철이고, 망간 같은 경우를 2번 처리한 12구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낙엽이 지고 있는지, 잎이 탈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아무것도 망간을 공급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서 망간을 한 번 내지 2번 공급한 처리구들이 잎의 탈락률, 낙엽률들이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망간은 잎의 탈락이랑 변색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어텀, 가을이라고 나오고요. 스프링, 봄이라고 나오죠. 가을에 공급하는 것보단 봄에 공급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미량원소들이 사실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미량원소들은 미량원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른 다량원소라든가 프라이머리나 세컨더리 뉴트리언트에 비해서 작물 체내에서 이동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좀 이른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봄에 공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문제는 봄에 지금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마그네슘 공급하실 때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봄에 2번 공급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밑거름 내지 이제 토양살포로 공급하는 경우를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시기에는 토양살포로 사실 잎에 영향을 끼치거나 과일에 영향을 끼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망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면 시비를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 연면 시비 하실 때는 늦더라도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드릴 말씀들이 좀 많네요. 왜냐면 착색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착색의 기본 원리인 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색소가 발현되기 위한 조건, 환경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빛도 말씀을 드렸고, 광량도 말씀을 드렸고, 온도도 말씀을 드렸고, 당도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세 가지 컨트롤은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양분 컨트롤이 가능하다. 양분 컨트롤을 위해서는 마그네슘, 망간, 인산, 칼륨, 칼슘, 질소는 빼고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슘이랑 망간 정도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산이랑 칼륨이랑 칼슘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러면 얼마나 어떤 시기에 줘야 되는지도 다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양분 관리로, 이런 양분 컨트롤러도 착색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망간의 연면 시비를 잊지 말고 한 2번 정도 꼭 해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